한국마리나협회 박건우 사무국장님으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리나협회 사무국장 박건우입니다. 귀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현황하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주제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마리나 산업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한국마리나협회는 사실 그 특수법인이고요. 2015년도에 마리나 항만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특수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양수산부 그 산하의 기관이고, 저희 사무실 소재는 세종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마리나 산업이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마리나 산업의 여건 및 환경, 그다음에 주로 이제 비교하는 마리나 선진 마리나 산업 그 국가들, 미국이나 호주나 아니면은 다른 OECD 국가들의 마리나 산업의 어떤 통계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어떤 수준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실제 어떤 마리나 개수라든가 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과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산업, 마리나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마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리나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다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마리나 산업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마리나는 요트 계류장을, 좁은 의미에서는 요트 계류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마리나 산업이라 그러면 요트 계류장에 보면은 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도 해야 되고, 운항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관련 그 전후방 관련 산업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마리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산업이라 그러면은 크게 인프라 부분하고 그 내용의 그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진 거를 마리나 산업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반 산업하고 장비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이 사실 다 어우러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 산업하고 장비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기반 산업이 말 그대로 이제 건설 부분이 이제 주로 되겠죠. 건설 부분. 그래서 보통 일반 항만에도 보면은 그 컨테이너나 벌크선 항만 같은 경우도 그 배가 화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선석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 또 배의 물류 단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리나 항만도 마리나 항만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그 뒤에 보통 보면은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팅할 수 있는 저 여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F&B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배우 단지. 이거 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음료점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반 산업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인프라, 건설 쪽에 이제 중점이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 산업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마리나의 그 선석에 그 배를 댈 수 있는 배를 이제 보트하고 요트를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그런 장비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그 요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반 산업하고 장비 산업이 인프라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여하이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 운영이라든가 대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교육 면허, 그다음에 배를
사게 되면은 파이낸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험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산업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마리나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마리나 비즈센터라는 개념이 정부 용역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통영에 지금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지금 부산 비즈센터가 지금 두 군데가 비즈센터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산업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비즈니스가 뭐겠습니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게 일종의 업하고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마리나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지금 집적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리나 비즈센터가 지금 실제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부산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통영입니다. 그래서 그 건립 시기가 지금 일부 조금 딜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건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마리나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향후 한 3년 뒤, 5년 뒤에 보시면은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협회에서 통영 비즈센터에 대한 사업 모델, 과연 그러면은 통영 비즈센터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통영 비즈센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으로 엮어서 어떤 식으로 밸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요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은 거는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수리라든가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육상 계류장의 어떤 드라이 스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비즈센터가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부산하고 통영에 두 군데가 설립 예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부산하고 통영만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만약에 지금 부산하고 통영이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게 더 확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건 및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연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떤 여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산업에 우리나라가 여건이 좋다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심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이런 데는 전부 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신생아들이 안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종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2050년도에는 대부분이 지금 50세, 60세, 70세, 80세 요 층들이 되게 두터워집니다. 이게 두터워지고, 요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실 그 직장 다니면서 뭐 요트 타고 그 다음에 즐기고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마리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존의 어떤 레저 활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마리나를 통해서, 요트를 통해서 레저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포텐셜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마리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대형차가, 고급차가 그 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보급률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실제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안 많아지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캠핑, 차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중요 시그널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저기 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삼면이 바다고 하면은 마리나가 뭐 활성화되고 요트 활성화되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세 가지 시그널이 마리나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돼 있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고급차 부분, 그다음에 낚시 부분, 그다음에 캠핑, 차박 이 부분이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지금 다 뜨고 있죠. 지금 오늘 그 경기국제보트쇼에서도 보면은 낚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박 관련해 가지고 그 캠핑카들이 지금 많이 전시가 돼 있고, 10년 전에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10년 전에 캠핑카 이렇게 많이 차박하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앞으로 요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내부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이제 그 도시마인데요. 도시마가 되면은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어촌이나 그 해안가 주변에 있는 그 인구가 그 정주 어민들이 감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되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데는 사실 그 어선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리나 선박이라든가 요트들이 운항하기에는 사실 좋은 여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생업을 위주로 이렇게 어선을 운영을 하고 한쪽에서는 레저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두 어떤 집단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약간 컨프리치 항상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요트 레저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속 가능한 어촌이 유지가 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 새로운 산업의 대안으로 마리나 산업이라든가 레저 서비스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은 기반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전부 다 옛날에는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 바빠서 레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딱 정해졌거든요. 정해졌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전체적인 어떤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어떤 레저에 대한 수요가 특히 중장년층을 상대로 해서 그런 욕구들이 충분히 많아진다. 왜냐하면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어느 정도 산업화를 거친 그런 인구 계층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레저라는 어떤 체험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마리나 산업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 요트를 운항할 수 있는 조정 면허 자격증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여기는 지금 그 일반 2급, 일반 1급 요트 면허 이제 돼 있고, 일반 2급 같은 경우는 한 20만 명, 그다음에 1급 같은 경우는 한 8만 5천, 그다음에 요트 면허는 17,000명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면허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본인이 요트를 몰거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몰거나 안 그러면 사업화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포텐셜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트를 운행을 하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처럼 그런 면허증이 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요트 대수가 얼마가 되고 수상 레저 기구가 얼마 되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상 레저 기구 이제 등록이 지금 34,000대인데 34,000대가 고무보트,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나라 하면은 보통 이제 요트라든가 프레저 보트를 주로 정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요트는 저희가 제대로 된 요트는 한 10,000대 안쪽으로 보트하고 합쳐가지고 한 10,000대 안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마리나 선석은 우리나라 전체 지금 한 3,000 선석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 레저 기구도 많이 늘어나 있고 그 기구 중에 한 개인 요트의 등록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이라든가 육상 계류장이라든가 해수진 계류장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장비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길거리에도 지금 보트라든가 요트라든가 이런 게 정박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마리나는 지금 마리나 항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트들이 거의 다 차 있고요. 물론 안 차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마리나를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수요자의 니즈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상품을 정할 때도 그렇고 서비스를 할 때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몰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관심 단계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뭐 마리나를 통해 마리나에서 요트를 타고 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마리나가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마리나를 한번 보고 힐링을 하고 석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보트들 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장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은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러 그 관광지를 이제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관광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라산 올라가고 천지연 폭포 가고 그다음에 중문단지 가서 주상절리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주도 가보면은 그런 전통적인 관광지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장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은 그 핑크몰리 나오는 카페가 첫 번째 관광지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뷰를 관광을 하면서 자기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때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점이 돼서 마리나 가서 무조건 요트를 타러 마리나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마리나 가서 본인이 힐링을 하고 싶다. 마리나 선박을 타고 배를 타는 목적보다는 배를 타고 뭘 보고 힐링을 하고 싶고 인생에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고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마리나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리나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OECD 국가는 뭐 3만 불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리나 산업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사실 그 해양 아이코미아라고 그 세계 해양 관광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통계 자료를 쭉 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레저 선박수하고 그다음에 인구수하고 해안선 길이 GDP하고 국가명 쭉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꼬레비입니다. 꼬레비. 그 1인당 선석 수도 그렇고 1인당 요트 수도 그렇고 비교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마리나 선석 수가 지금 한 2,300개, 요거는 이제 한 2, 3년 전 데이터인데 2,300개 정도 돼요. 2,3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데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고 이 부분은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가 그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레저는 즐기질 못했지만은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물가에 가면 안 되고 바다에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마리나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석 수가 지금 한 2,300개에서 한 10배 정도, 한 2만 개 정도는 이상이 돼야지 2만 개 정도는 돼야지 지금 터키가 3만 2천 개거든요. 터키가 3만 2천 개고 저 못 산다는 폴란드도 4만 8천 개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다양한 인생, 그 삶의 질, 체험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 개개인의 욕구가 지금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상당하다. 왜냐하면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되게 미미한 수준이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마리나 산업의 그 예를 몇 개 이제 참고를 했는데요. 이게 호주 뭐 마리나 선진국이죠. 그래서 보면은 골드스타 시티 마리나라고 이거는 마리나가 하나의 그 도시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슈퍼요트, 뭐 중소형 요트, 드라이스택 250척, 뭐 수리, 보험 이게 한꺼번에 전부 다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클러스터형 마리나라 그러고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한 단지 형태가 되겠고 저희가 그 통영이라든가 부산에 도입한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의 향후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큰 거점형 그 마리나를 특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정해진 게 없어요. 마리나라는 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런 마리나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이 아니고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있는데요. 브라이튼 마리나하고 요거는 이제 브라이튼 마리나인데 이거는 집하고 마리나하고 같이 컴바인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산에 한번 내려가니까 명지 신도시가 있더라고요. 명지 신도시. 명지 신도시에 거기에 마리나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명지 신도시. 그래서 명지 신도시가 부산 앞바다에 그 명지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리나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컴바인되어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많이 있더라.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부산 명지 신도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수 웅천지구도 지금 앞에 보면은 마리나들이 지금 있지만은 그 뒤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죠. 그다음에 부산 수영만도 보면은 대우마리나 아파트도 있고 쭉 재개발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충분히 특화된 그런 주거 형태로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슈퍼요트 마리나. 지금 슈퍼요트라 그러면은 보통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를 이제 슈퍼요트라고 하는데 비싼 거는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사실 100피트 이상 되는 거 이상을 그 슈퍼요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슈퍼요트를 유치를 호주의 로절 슈퍼요트 마리나라고 그 호주에서 시드니 올림픽 했을 때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전 세계 부호들이 슈퍼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로 전부 다 방문을 해가지고 했을 때 보급이라든가 슈퍼요트를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이라든가 선연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수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에 발전을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수리형 마리나입니다. 그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수리하고 계류 시설하고 육상의 계류 시설하고 합친 왜냐하면은 메인터넌스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서 계류를 하면서 해상 계류가 있고 육상 계류가 있지만 육상에서는 수리하기 위해서 보통 계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육상에 마리나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류업 등록 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주차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트를 정박을 시키면서 육상에 수리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트 클럽형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다 이제
가보셨겠지만은 센토사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고요. 골프 클럽도 되게 유명하고 여기는 고급화 전력을 아주 그 고급화 전력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많이 쓰게끔 하는 그런 마리나로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요트 선주분들이 돈을 쓰고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이루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그런 요트 클럽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조트형 마리나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 단지, 골프 리조트 마리나의 복합 휴양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호주 같은데 지금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마리나가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돌아본 국내 마리나 중에서 비슷한 부분이 사실 리조트를 갖고 있는 데가 금호 리조트, 충무 마리나가 지금 금호 리조트하고 같이 충무에서 지금 같이 리조트하고 마리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해 독일마을 밑에 보면은 엘리 마리나라고 있어요. 엘리 마리나가 그 리조트를 가지고 별도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중문의 중문 마리나 보면은 중문 단지에 있는 그런 리조트하고 호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컴바인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가 됐건 리조트가 됐건 마리나를 같이 합쳐가지고 밸류라는 거는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합쳐져야지 되는 거고 마리나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야지 사람들이 찾고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참여를 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피셔리라는데요. 그게 사실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저 하시는 분들이랑 어촌계라든가 어민분들하고의 어떤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보면은 어항을 조금 전환을 시켜가지고 어민 정주 가구 수가 좀 줄어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어떤 요트 계류장을 한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유치를 한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공한 게 전곡항. 전곡항이 원래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가지고 어항 쪽에 있다가 일부는 지금 어민들을 계속 사용하고 일부는 지금 마리나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데가 전곡항 아닌가 싶어요.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레저 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좀 풀어야 되는 그 숙제 중에 한 개인데 정말 힘들다.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고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해외 마리나 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봤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마리나 사업체 용역을 좀 받아가지고 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이 마리나 산업이라고 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리나 업체라든가 마리나 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수리업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별로 없었고요. 관광업이라 그러면은 이제 음식점이 주로 이제 많은 거고 그 근처에 있는 마리나 항만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마리나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 그리고 지금 뭐 금액이 얼마가 되고 뭐 몇 개 업체가 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산업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 17개
마리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표본 추출한 그 통계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산업 현황을 한번 구분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마리나업, 제조업이라든가 수의와 유통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그 횟집이 많고 카페가 많고 이런 상황이다. 숙박업이 많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나 항만법,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협회가 특수법인으로서 마리나 항만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마리나 항만법에 보면은 업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라는 업이 하나가 있고, 마리나 선박 보관 계류업이라는 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부터 발효된 마리나 선박 정비업이라는 크게 세 가지 업이 법률에 의해서 업 등록이 돼 있고, 그 실제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마리나 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선박을 빌려주는 업. 그러니까 이걸 타고, 이거를 이제 개인 사업들이 자기 선박이 됐건 차터를 하던 일반 이용객들의 레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이 마리나 업이 되겠고, 마리나 선박 보관 계류업은 그런 마리나 선박들을 뭐 해상이든 육상이든 보관해 주는 업. 주차장, 육상으로 치면은 저기 자동차는 주차장업이 되는 거죠. 바다 주차장, 육상의 주차장. 근데 그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고 선박인 거죠. 그다음에 정비업은 마리나 선박, 뭐 지금 여기도 부스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박을 정비하는 거, 마리나 선박을 정비하는 그런 업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업 등록 현황이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업계 누계인데요. 지금 마리나 선박 정비업은 올해 1월 달까지는 등록된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발효가 된 게 신청을 해서 발효가 돼서 이게 등록한 데가 올해 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부터 마리나업 등록 안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뭐 과태료도 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 등록 현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누계가 2003년 말 291개인데요. 이게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 살아있는 업체가 또 있고,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시고 영업 활동을 안 하시는 업체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업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시는 그런 데는 주로 저기 뭡니까? 부산 수영만을 구청으로 한 저기 광안대교 투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어떤 제주도의 어떤 주상절리라든가 이런 투어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데 몇 군데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사실은 291개가 많은 것 같지만은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15년도 해가지고 2023년까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지기에 계시는 그런 업체분들도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별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관 계류업, 보관 계류업은 이렇게 이제 마리나를 댈 수 있는 데가 45군데 돼 있는데, 요거는 수리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같이 수리를 위한 그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업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요트 대수가 그 마리나에 보관 필요한, 그 보통 마리나 선박이라 하면 뭐 저기 뭐 수상 스키 뭐 그다음에 조그만 오리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수상 레저 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마리나에 좀 될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배는 한 4천 척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치고요. 이거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데는 한 3천 척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 선주다 이거죠. 개인 선주들이 자기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선주로서 그냥 마리나에 정박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마리나는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그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게 한 37개인데, 거기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 그거까지 다 합치면 한 40개 내외가 되는데, 지금 한 6회상 합쳐서 선석이 한 3천 선석 정도 된다고 보고, 이런 거를 추정해 볼 때 요트 대수는 한 4천 척에서 한 5천 척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마리나가 37개에서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후포 마리나 300선석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기 부산 북항 마리나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북항 마리나가 오픈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한 3,000선석 이상 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쭉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 선석 수가 큰 데는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수도권 4개소가 가장 보통 이제 큰 데가 많고 한강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서울 마리나, 그다음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왕산 마리나, 김포에 있는 아라 마리나, 전곡항에 있는 전곡 마리나.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부도에도 지금 마리나가 지금 오픈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데는 이순신 마리나, 여수에 있는 이순신 마리나 있고, 그다음에 물권항에 있는 저기 엘린 마리나, 그다음에 통영도 보면은 충무 마리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만이 가장 큰 데가 있는 거죠. 수영만 큰 데가 있고, 뭐 후포 마리나 상당히 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권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주로 이제 조금만한 마리나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7개 마리나가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마리나 선착순 한 3,000개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마리나가 개발이 될 때 뭐 마리나 항만법에 의해서 개발된 것도 있고, 어천오항법에 의해서 개발된 것도 있고, 뭐 스포츠 시설 육성에 의해서 개발된 것도 있고, 그 개발된 법들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마리나 항만법에 의해서 개발된 데는 한 5군데, 6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리고 운영 주체가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가지각색입니다. 그 시에서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 계약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대기업에서 들어온 데는 왕산 마리나가 지금 대한항공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김포 마리나는 수자원공사의 산하 자회사인 수자원환경진흥에서 하는 거고요. 전곡은 이제 화성동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경기도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큰 데 중에 이순신 마리나도 여수 건데 지금 별도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충무 마리나가 금호 아시아나 그룹 겁니다. 이게 금호 리조트.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위에는 중무 마리나는 저기 호방건설, 저기 사주분 되시는 분들이 호방건설 쪽이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사실 민간 대기업, 그러니까 공기업 말고 민간 대비해서 하는 거는 왕산하고 중문하고 충무하고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 마리나들이 개장할 때 어떤 뭐 사업성보다는 뭐 요트 대회, 뭐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이런 뭐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오너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리조트의 어떤 부속 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가 이렇게 개장을 된 부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마리나 산업은 되게 조금 걸음마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은 걸음마 단계고, 그러면은 뭘 하면은 앞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해결된다고 해서 뭐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자체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가,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의 여건 그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앞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수요층들은 잠재적인 수요층의 수요 욕구는 되게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레저 체험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그 부분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이 이제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마리나 선박 정비사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하지만은 요 레저봇 요거는 이제 옛날에 한
12년도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고 전문 인원들이 필요하다 해서 마리나 운영도 하는 사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보트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마리나를 배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컴바인된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거를 검토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법제화된 거는 마리나 선박 정비사밖에 없습니다. 마리나 선박 정비사는 아시다시피 선내기, FRP 선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이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가 저희 협회가 이 마리나 선박 정비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나 선박 정비사의 교육하고 그 교육 콘텐츠는 수자원 환경산업진흥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부스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수자원 환경산업진흥에 거기에 보면은 그 마리나 선박 정비사에 관련된 거는 저기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마리나 운영이 그냥 배를 어떻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배 되는 거는 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이라든가 선주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성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같이 그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 전문적인 마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양성이 돼야지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CIK 부분이 있고 공공마리나가 있고 선석이 있고 드라이스테이, 공유수면, 이게 투자 수익률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작아야 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금 되게 비싸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계류비도 그렇고 거점 마리나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예정구역, 슬립웨이, 지속 가능,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민 갈등도 이제 돼 있죠. 전문 인력 양성도 있고 지금 얘기한 포트쇼도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에 어떤 모든 것이 다 엮여가지고 하나로 되는 건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다 엮어가지고 되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CRQ 이거를 왜 제가 넣었는가 하면은 CRQ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몇 년 전에 그 여수 이순신 마리나의 총기 반입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수부라든가 그 대테라 센터에서 어떻게 그 마리나를 통해서 그 총기가 반입이 됐냐 해서 외국적 선반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있었고요. 그래서 쭉 실태 조사를 같이 해보니까 마리나는 기본적으로 레저 시설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일반 여객선 부두처럼 그렇게 보안 시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협조를 해주지만 악의를 가지고 마리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CRQ 부분이 대두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37개 마리나 중에서 10개 마리나를 CRQ 거점 마리나로 해서 지정이 돼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지금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라든가 레저는 한 축이지만은 또 안보라든가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복합 기능, 마리나가 요트만 되는 데가 돼서는 밸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밸류가 있으려 그러면은 뭐가 섞여야 돼요. 뭐를 섞을 거냐? 관광을 섞을 거냐, 주거지를 섞을 거냐, 안 그러면은 어떤 거를 섞을 거냐? 그 복합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수요자 조사를 통한 그런 기능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마리나 항만을 이제 쭉 파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모래가 쌓이거든요. 그 모래 한 거를 다시 제거를 하고 외항에다가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지금 일부 마리나는 그게 마리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퇴적층이 생겨가지고 배가 드라프트가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요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어민 갈등 쪼매나게 지금 해놨지만은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목적이 틀리지만은 아까 얘기한 시대의 큰 흐름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구 구조가 바뀌고 지역에서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려고 그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어민들이라든가 어촌계가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솔루션들이 별로 없었고 갈등이 많았다 이제 이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법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리나 선박이 지금 보면 마리나 항법법에 보면은 오리배부터 큰 요트까지 한 열 몇 개로 돼 있는데 마리나 선박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를 해가지고 그 마리나 선박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 이거는 국토 해수부에서 매 10년마다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을 정비를 하고 고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지어지는 마리나 항만이 지어지는 경우는 지속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에 한 것도 계속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이 있을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는 드롭시키고 되는 거 위주로 해서 빨리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스택 지금 우리나라에 드라이스택 있는 데가 조그만 소규모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작고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레저 선박 수요를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된 공간에 많이 수용을 하려 그러면은 3층, 4층이 드라이스택을 해서 중소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거는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계산할 때 직접 면적하고 간접 면적하고 구분이 되고 직접 면적은 집가의 3%인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면적은 집가 주변 집가의 0.6%인가 이렇게 집가가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요트 계류량은 전부 다 직접으로 돼 있어요. 요율이 비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은 다른 뭐 상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 예를 본다 그러면은 물이 있고 물이 찰랑찰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다 간접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부장교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직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혜택을 못 주더라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웬만한 주차장 가면은 어디에 주차가 비어 있고 어디가 차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자동 계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선석이 3,000개 있는데 우리나라 마리나에 어떤 선석이 비어 있고 이용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적어도 큰 데는 네트워킹을 시켜가지고 운영 시스템으로 엮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기초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지 향후 관공상품 개발을 위한 앱 개발을 위한 그런 기초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그 관광의 어떤 전문적인 뭐 여기 어때라든가 아니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은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업도 상당히 아까 그 한 300개 있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마리나 선박 대업의 그 상충이 되는 타법이 뭔가 하면은 유도선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선업이 있고 도선업이 있고 그다음에 낚시업도 있고 같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업역이 틀리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리나 대업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업력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천에서 저 제주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유선업이나 도선업에 업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마리나 선박을 타고 그 업을 하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고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돼야지 이용객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편익 부분, 이 편익이 조그맣게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이 국가에서 방파제도 지어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용객들이 많아져야지 사실은 편익이 올라가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수지라는 거로 이제 되지만은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많아져가지고 국민들이 힐링을 하고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거로 인해서 거기 와서 카페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그 편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편익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편익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이 많아야 된다. 이용객들이 많으려 그러면은 선석 한 군데 한 선박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정박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유틸리제이션이 버스 윈도우가 계속 이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지 그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마리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한 개 한 개 되게 중요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